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의 일조권 완화는 언제부터 가능한 것인가, 또는 1층 상가 높이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상가주택이나 꼬마 빌딩 등을 지으시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1층 상가 높이를 높게 지으려고 하며, 이런 추세에 맞춰 국토교통부에서는 3개월 전에 일조권 조항을 완화한다고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본 채널에서도 그 내용을 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한 바가 있는데, 드디어 국토교통부가 얼마 전 최종적으로 완화하는 내용과 그 시행 시기 등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완화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되고, 또 일조권을 받는 땅을 가진 건축주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꼬마빌딩 등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입하고자 하시는 땅에 대한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설계를 하시고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 견적을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에 적어둔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기본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1층 상가 높이와 일조권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상가주택 등에서 1층 상가는 임대와 수익성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모두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층 상가 높이가 높아야 시원하고 공간감 등이 좋아서 카페나 저화점 등 요망업종을 유치하는 데 유리하고, 또 이러한 경향이 최근의 추세인데다 앞으로도 임대나 수익을 올리는 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1층 상가 높이는 사실 일조권을 받는 땅에서는 일조권 조항으로 인해서 대체로는 3.4m 정도로밖에 할 수가 없는 아쉬움이 있었고, 또 이마저도 전면에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에는 2층부터 건물이 튀어나오는 캐노피 구조가 되어서 이러한 1층은 높이가 낮기도 한데다가 어두워서 이러한 1층 상가는 임대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조권은 일부 코너 땅이나 일조권을 받는 방향의 도로에 접한 땅이 아닌 대부분의 땅들이 일조권 영향을 받음으로써 대부분의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을 짓는 건축주들에게 아쉬움이 많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완화되는 일조권 조항의 내용에 관한 것인데, 국토부에서는 22년 8월에 이러한 일조권 조항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3층 건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또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뜨려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3층 건물에 해당하는 높이 9m를 10m로 1m 정도 더 완화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단열 등 에너지 전략 기준 등의 강화로 건축물의 바닥 두께가 높아지는 데다, 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근 1층 상가나 상층부 주택 등의 층고를 높이려는 추세에 따라서 9m 안에서 3계층을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국토교통규제계획위원회에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10m로 상향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 1m 정도 차이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현행 건축법대로 하는 경우에 3층까지 9m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1층 상가 높이가 위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3.4m 정도밖에 안 되던 것이 4.4m나 또는 설계약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높이로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1층 층고를 조금이라도 더 높여보려고 하는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건축주들에게는 대단한 호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법이 중요한 관심사인데, 얼마 전 국토교통부와 건축사협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말경 위에서 설명한 완화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고, 또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서 내년 1월에 공포되면서 부칙에 따라 6개월 후에 시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법은 내년 1월에 공포를 하고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은 그로부터 6개월 후에 해당 지자체의 건축조례가 변경된 후부터 완화된 내용이 건축허가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10m 상향 적용 시점은 건축허가 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안 적용은 건축허가 시점에 적용되는 만큼 건축허가 신청을 언제 했든 상관없이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건축허가를 받아야 완화된 높이 규제 10m를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부는 만약 시행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10m 적용을 받고 싶을 때는 설계 변경 허가 신청을 통해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때 소방 등 관련 법령이 강화되거나 바뀔 수도 있으므로 이를 따져보고 신청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상가주택이나 꼬마 빌딩이 아닌 지난 4월 입법 예고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되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해당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일주권 완화를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1m가 완화되는 새로운 개정안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10m까지는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정북이나 일부 택지개발지구 등에서는 정남 방향으로 1.5m만 이익해도 되므로, 만약 1층 층고 높이를 높이고 싶은 경우에는 2층 부분만을 높이면 적어도 현행에서는 2, 3층 층고를 2.8m로 하는 경우 1층 층고는 자연히 3.4m가 되지만, 이게 완화가 된다면 4.4m까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 3층의 층고 2.8m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 3층 층고를 2.9m로 한다면 1m에서 20cm가 줄어든 80cm 정도 높아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4층 부분인데, 10m까지 높아지면 4층이 1m 높아진 시점에서 1조권 2분의 1을 이격해야 하니 4층 부분에서는 1조권의 영향면에서만 본다면 불리해지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결국 10m로 완화되는 경우에 4층 면적은 현행보다 약간 더 좁아진다고 볼 수가 있어서 1조권을 많이 받는 땅은 예전처럼 그냥 9m인 것으로 생각해서 1조권을 적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결국 1조권 조항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1m 정도 완화되는 경우에 1층 상가나 2, 3층의 층고는 좋아지지만 4층에 있어서는 약간 불리해진다고 볼 수가 있어서, 방금 설명한 것처럼 어떤 층에서 이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는 건물의 성격이나 1조권 영향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야 하리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러면 언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것인데, 그러니까 1조권이 완화된다고 해서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것이 내년 7월 이후 해당 지자체 조례까지 변경된 후부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 이러한 것을 고려한다면 내년 7월 이후를 목표로 설계를 하고 건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1조권 영향을 받지 않거나 또 1조권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요즘처럼 1층 층고에 대해서 예민한 상황에서는 특히 1조권 영향을 받는 땅들이 대부분인 신도시나 기존 신도시의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땅들은 바로 이 완화되는 1조권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내년 7월 이후까지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그냥 건축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것입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1층 층고를 높이는데 이 완화된 조항을 활용하려 할 텐데, 지하층이 없는 일반 건물인 경우에는 1층 공사는 공사를 착수한 지 불과 일주일이나 10여일 정도 만에 바로 1층 공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설계 변경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1조권 완화 시행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1층 상가 높이와 1조권의 영향, 두 번째로는 완화되는 1조권 조항의 내용, 세 번째로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법, 네 번째로는 1조권 완화를 활용하는 방법, 마지막 다섯 번째로 언제 설계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 좋은가에 관한 것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을 지으시려는 사람들에게 일정 상가 높이나 층고는 대단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이러한 상가 높이나 층고는 일조권의 영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그리고 기존 신도시의 웬만한 땅들은 모두 일조권 영향을 받는 일반 주거지역이 일반적이고, 또 이러한 땅의 대부분은 일조권 영향을 받는 땅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조권 영향을 받지 않는 도로에 접한 땅이나 일부 코너 필지들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땅들이 이러한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조권 완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다행히 완화되는 것으로 확정은 되었지만 불행하게도 그 시행 시기가 내년 7월 이후라는 안타까운 내용이 아쉽게 되었는데,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소유하고 계신 필지에 대해서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연결된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 상담 노트를 작성해 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기본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